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용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모든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일할 때 그냥 현장에서 일할 때 그 일본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일본말 쓰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원래 정해져 있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KS 규격이잖아요. KS 보면은 다 있는 그 말들. 우리 말 써야 되겠죠? 네, 현장에서도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용접 용어를 안 쓰고 일본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용접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용접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움 살 수 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복 아크 용접봉으로 설명을 할게요. 피복 아크 용접봉. 다른 거는 전극봉이 되겠죠?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이라든지 그거는 전극봉이 없죠? 와이어가 전극봉 역할을 하고요. 티그 용접은 텅스텐 전극봉이 전극 노릇을 하죠. 피복아크 용접봉에서는 피복아크 용접봉이 전극봉이죠. 네, 그래서 일단 용어를 설명할 때는 피복아크 용접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피복아크 용접봉이에요. 봉인데 피복아크 용접봉을 뭐가 이렇게 보면은요 철사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뭐 회색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철사같이 생긴 거를 뭐라 부르냐? 자, 철사같이 생긴 거를 심선이라 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또는 뭐 색깔 여러 가지 있죠? 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 피복제라고 하죠? 피복제? 플럭스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요 안에 있는 이 철사같이 생긴 거 이거를 심선이라고 그래요. 심선.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떤 걸 그리냐면요. 나중에 또 제도 시간에 배우겠지만요. 이거를 봉을 가운데를 딱 잘랐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꽉 차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꽉 차 있긴 한데 단면은 이렇게 해칭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단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배우니까요. 아 그런갑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하여튼 뭐 회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뭐가 발라져 있어요. 이 발라져 있는 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우리가 용제 또 플럭스라고도 하고요. 피복제라고도 합니다. 피복아크 용접봉에서는 피복제다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플럭스라고도 합니다. 피복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왔죠? 네. 우리끼리 이걸 때 이거 철사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을 하면은 요 심선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심선이 녹아서 샘물방울이 돼요. 샘물방울이 돼서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내가 이렇게 생긴 철판하고 또 이렇게 생긴 철판을 용접하려고 해요. 두 개를 용접하려고 해요. 이 모재하고 이 모재예요. 이 모재하고 또 이 모재를 두 개를 용접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용접이라는 거 하면은요, 이 심선이 녹아가지고, 이 샘물방울이 돼가지고, 이 샘물방울이 모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용접이에요. 용접이. 나중에 보면 약간 거짓말 보태가지고, 이 샘물이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모재로 이렇게 넘어가서 용접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용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용적 이렇게 불러요.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머리가 막 갑자기 좀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 늘어났는데
이거 용접할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용적이 미세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용적이라는 거는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잖아요. 샘물방울이 모재에 탁 달라붙었어요. 착 하고 달라붙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탁 달라붙는 거를 용착이다 그래. 용착이다 이렇게 용착착하고 달라붙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용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서로 막 녹아요. 이렇게 하면은 녹아가지고 자세히 보면 하얀 물이 돼요. 물같이 돼요. 물이 용융돼가지고 자세히 보면 특히 티그 용접 같은 거 하면은 뭐 이 서스 특히 STS 서스라고 하죠. 서스는 일본 규격이죠. 근데 우리 보통 서스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네,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할게요.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거 용접할 때 티그 용접하면 여기 이 샘물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서요. 수영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 게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용접에 조금 눈을 뜨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모재도 녹고 이렇게 녹은 이 샘물 있잖아요. 이 샘물을 뭐로 부르냐? 이렇게 샘물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아이고 용융지 또는 용융풀 이렇게 부릅니다. 용융지 또는 용융풀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요. 심선을 이 피부와크 용접봉을 이쪽으로 뒤로 가면서 용접해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후진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앞쪽에는 이 용착된 금속들이 이렇게 막 쌓이거든요. 이렇게 용착된 금속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요. 이렇게 쌓여요. 그럼 이 용착된 금속이 쌓인 거 얘를 뭐라 부르냐? 방금 얘기했죠? 용착 금속이에요. 용착 금속 이렇게 불러요. 이 쌓인 쌓인 용착된 금속들이 쌓인 거를 용착 금속이라고 하고요. 자, 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요 위에 이렇게 똥 같은 게 생겨요. 똥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용접 끝나면 슬랙 해머라고도 하고 뿅뿅망치, 뿅망치, 똥망치 뭐 여러가지 슬랙 해머, 망치 뭐 별로 이렇게 여러 부르는 말 많은데 원래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슬랙 해머예요. 슬랙 해머라고 똥 떠는 이거 생긴 거 있잖아요. 이 똥 터는 망치로 똑똑 때리면 요게 톡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용착금속 하얀 속살이 드러나죠. 네. 어쨌든 이 슬랙이라고도 하고요. 요거 똥 쌓인 거예요. 똥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슬랙 또는 자, 이걸 슬랙이라고 해요. 슬랙 또 슬래그 영어로는 슬랙이에요. 슬래그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슬랙 우리가 그냥 똥이라고 안 하고요. 슬랙이라 합니다. 자, 이 슬랙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용접을 잘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용융지 있잖아요. 용융지의 깊이 이만큼 깊이 있잖아요. 용융지, 용융풀의 깊이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우리가 용입 이렇게 불러요. 용입이 뭐예요? 용융지의 녹은 깊이 이거를 용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입이 깊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밑으로 많이 녹았구나. 용입이 얕다 그러면 껍데기만 조금 이렇게 조금 녹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용입이 깊다 그러면 용입이 이렇게 이만큼 많이 녹은 거고요. 용입이 얕다 그러면 여기 조금만 표면만 조금 녹은 거예요. 자, 갈 길이 머네요. 오늘 다 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현장에 얘기할 때도 야 이렇게 용입 좀 깊게 신경 써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장님들이 또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용적이 막 이렇게 용적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용착금속이 되잖아요. 용융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리 안 가고
이 용적이 옆으로 이리 안 가고요. 막 옆으로 비산해서 막 이런 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 얘만 떨어지면 그냥 이 슬랙도 여기에 가야 되는데 막 튀어가지고 막 이런데 막 다른 뭐 철판 위에 막 이렇게 붙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막, 그막 곰보처럼 막 생기거든요. 요런 거 뭐라고 그러냐? 이거 용접한 거 아니죠? 이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이거 다 사상 그라인더라고 그러죠? 그라인더로 다 없애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용접사시면은 처음에 이제 용접 하시는 분들은 용접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 용접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거 사상하러 다니는 거 사상공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말 조공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죠. 물론 이제 저는 이런 거 잘 안 생겨요. 제가 용접하면 이런 거 안 생기고요. 깨끗하죠. 깔끔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사상공들이나 이게 사상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일거리가 주니까요. 어쨌든 여기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곰보처럼 막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냐? 스패터라고 그래요. 스패터. 스패터라 해요. 스패터 많이 생기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각도가 안 맞든지 아니면 전류가 안 맞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이런 거 생기거든요. 스패터가 많다는 거는 뭔가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스패터를 없애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요. 이건 뭐 이제 현장에서 하실 때 하겠지만 스패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서 와이어나 이런 용접봉 자체가 막 물을 먹어 흡수했다든지 그러면 스패터 막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없애는 방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패터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이 용입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융지인데 이 깊은 여기 깊이가 용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재가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더니 구멍이 뽕 뚫려버리는 거예요. 뚫리면서 막 쏟아져요. 막 샘물이 막 밑으로 쏟아지고 막 불쇼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구멍이 뽕 뚫리는 걸 뭐라고 하냐? 용락이라고 그래요. 용락. 저도 처음 용접 배울 때는 이런 불쇼, 용락 쇼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락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엔 많이 불쇼했습니다. 용락이라고 그래요. 용락. 자, 이게 시험에 나오나요? 네, 최소한 뭐 어느 시험이든 한 문제는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서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런 말들은 서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용접 용어를 설명하였는데 설명한 거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다.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용융치 용락 해볼게요. 용락 용융지가 녹은 깊이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용락이래. 용입하면은 녹은 깊이잖아요. 3번 용락 해놓고 용적이 모재에 달라붙는 현상 용착이잖아요. 근데 용락 이렇게 해놨다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용락은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구멍이 뽕 뚫리면서 샘물이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 용락이라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용접 용어 이렇게 딱 보시니까 어때요? 이기는 나의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재밌고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모르면은 현장에서도 우리끼리 말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 실례예요. 그렇죠? 용접사는 여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용접사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저처럼 용접사한테 쉽게 말 못 겁니다. 그리고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만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매형이 예를 들어서 용접사라든가 아버지가 용접사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용접사하고 뭐 사석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사하고 얘기할 일도 별로 없지만 서령 얘기한다 이런 거 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똥 털어야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최소한 이렇게 슬랙 제거해야 돼, 슬랙 제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용접사는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왕이에요. 현장 가시면은 용접사는 유일하게 사장님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쫓겨나죠. 용접사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면 용접할 사람 없잖아요. 네, 그죠? 네. 현장 가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문에 뭐 100번 보는 아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가서 보시면 압니다. 용접사가 왕이 왜 왕인지, 용접사를 왜 되고 싶어 하는지 가서 보시면 안 돼요. 또 그 가서 보시면은 용접사가 어떻게 사는지, 또 그 현장에 용접사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사는지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현장 가시면 용접사 되고 싶어서 난리예요. 자, 용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용어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 이행의 형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 우리가 이렇게 심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하얀색으로 할게요. 자, 심선이 이렇게 심선이 있고 피복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피복제가 이렇게 있고 용접을 하면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이렇게 모재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모재예요. 용접하고 싶은 이 판하고 이 판을 붙이고 싶어요. 이 판하고 이 판을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샘물이 녹은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이렇게 모재 쪽으로 넘어가서 아크가 일어나면서, 이거 아크가 일어나죠? 아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서 샘물이 녹은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 용적이 모재에 착하고 달라붙은 걸 용착이라 하고요. 이렇게 용착 금속이 생기면서 이렇게 용접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용접이라는 건 뭐냐? 용적이 모재로 죄송합니다. 샘물이 녹은 샘물이래. 심선이 녹은 샘물이 이렇게 모재로 넘어가는 요게 용접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심선이 녹은 샘물이 용적이잖아요. 용적이 이렇게 모재로 넘어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용적이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적이행 이렇게 불러요. 용적이행이 뭐예요? 심선이 녹은 샘물방울이 모재로 넘어가는 이거 자체를 용적이행이다. 용적이 이행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용적이 이행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심선이면요. 이 모재예요. 모재가 있는데 전기를 전류값을 낮게 하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용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달랑말랑 이렇게 되거든요. 끊어질랑 말랑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용적이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을 단락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락형. 이게 단락형이에요. 달랑말랑. 이게 이제 코카콜라 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코카콜라 병 이렇게 생겼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락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글로벌형은 뭐냐? 이 심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몽골 이렇게 뭉탱이 이렇게 풍선처럼 아니고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를 글로블레형이다 하고요. 입상 이행형이다 라고도 합니다. 입상 이행형이다 이렇게도 해요. 자, 그 다음 스프레이형은 뭐냐면 전류를 더 세게 해요. 전류를 더 올리면 이게 모재로 이렇게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용적이 비처럼 쏟아져요. 이게 스프레이형이에요. 용접의 이형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형, 두 번째 글로블러형, 스프레이형이에요. 이게 전류값이 내려갈수록 더 세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용접을 하시면서 전류값을 하면서 이게 눈에 보이실지는 없어요. 스프레이형 정도 보일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접의 형태, 단락형, 글로벌형, 스프레이형 여기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